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저는 좀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어느 궤도에 올라탔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궤도라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뭔 말이냐면 사회생활을 아예 처음 할 때 그럴 때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지. 그냥 나는 막 시시각각 뭔가가 막 그냥 변하고 막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지. 다들 그렇듯이 처음에는 엄청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처음 어떤 걸 배울 때는. 애기들이 태어나서 걸음마를 처음 시작할 때 자꾸 넘어지고 다치고 울고 이랬던 것처럼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혼자 걷기 시작하고 나니까 탁 그 궤도 위에 올라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나름 뭐 할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랑 내 집사람은 내가 어떤 큰 사고를 치거나 나에게 어떤 큰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나랑 집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크게 고생은 안 하겠다. 저는 이게 개인한테도 물론 적용이 되지만 그걸 이제 훨씬 더 벗어나서 개인의 범주를 벗어나서 단체나 그런 사회나 국가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처음 이제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렇게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때는 진짜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나라를 막 잡아 돌렸는데 지금은 이제 지도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기관사 그냥 버스 기사 정도로 합시다. 이 기사가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사회주의로 가는 길 위에 올라탔다 라고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그전부터 뭐 그냥 느낌이 그랬잖아. 이게 하는 짓거리나 뭐 이런 거 보면 개인도 그런 궤도가 있는데 나라라고 그런 궤도가 없을까? 아니죠. 있죠. 있습니다. 제가 요새 공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아무튼 관심을 많이 갖고 이것저것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책도 좀 보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정치에 관련된 그런 영상이 아닌데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부가 커지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독재 체제로 가게 돼 있대요. 메커니즘이야 그게. 그 궤도 위에 올라서는 거죠. 처음에 발을 내디디는 거야.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발을 거기에 탁 올려놓는 거지. 사회주의로 가는 그 길 위에 발을 탁 올려놓는 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 뭘 하면서부터 거기 위에다 이제 발을 탁 올려놓는 거지. 그러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독재 체제로 간다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유명인들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재명이 시장에 개입을 엄청 하고 있잖아요. 꼭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사람들이 점점 더 예전에 민주주의가 낫냐 사회주의가 낫냐라고 이제 그랬을 때 소련이 있을 때 마치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왜 다시 이게 역사가 되풀이되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이 게임을 이미 우리는 다 눈으로 보지 않았나? 어디가 망하고 어디가 흥하는지 우리는 다 겪고 다 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당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막 뭔가 나라에서 막 해주면 그게 마치 정의로운 것 같고 그게 정상화 같고 그런 뭐 따뜻한 온정? 그건 어떻게 보면 따뜻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사자나 그런 동물들은 자기 새끼한테 처음에는 먹을 거를 이제 물어다 주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먹을 걸 물어다 주지 않고 사냥하는 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당장 그냥 입안에다가 먹이를 물어넣어 주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게 마치 뭐 따뜻하고 정의롭고 올바르고 그게 정상화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이재명도 그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고 얘는 다 알겠죠. 다 알면서 그냥 이 새끼 독재하려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정부가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이것저것 개입을 많이 한단 말이야. 석유값 최고가도 지정을 하고 100원짜리 생리대 그런 걸로도 개입을 하고 최저시급 1시간 일해봤자 갈비탕도 못 사먹니 많이 막 이러면서 이게 정상이니 아니니 이런 헛소리들 말도 안 되는 그런 논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지가 뭔데 지금 최저시급 1시간으로 꼭 갈비탕을 사 먹을 수 있어야 돼? 갈비탕 못 사 먹으면 그냥 가서 백반 사 먹고 이러면 되지. 뭘 그거 갖다가 이게 정상이니 아니니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아니 생리대도 우리나라 생리대가 싼 생리대도 많고 찾으려면 공짜 생리대도 길에 널려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비싸긴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생리대 만드는 기업들이 뭐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싸구려 생리대를 잘 안 써. 뭐 형광물질이니 뭐 나의 몸에 다 직접 닿는 부분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싼 생리대를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싼 생리대만 찾아 쓰는데 뭐 천연 펄프니 오가닉이니 뭐니 뭐 무형광, 무모시기, 뭐 산무 뭐 이런 뭐 오무 막 이런 것만 찾아 쓴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그 기업들이 그 생리대로 인해서 뭐 폭리를 취한다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경향이 있다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거나 조금 여유가 안 되더라도 최대한 좋은 거 쓰고 싶고 최대한 비싼 거 쓰고 싶고 최대한 고급스러운 걸 쓰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고 심리라고. 더더군다나 내 몸에 닿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광고를 하잖아. 또 요번에 하나오션에서는 성과급을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이고 뭐 다 똑같이 n분의 1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래서 아니 이게 뭐 아니 이게 뭐야 싶은 거죠. 물론 그 사람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 하지만 직접적이진 않잖아요. 간접적이잖아. 그 프로젝트를 해낸 사람들은 작년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주가를 올려놓은 사람들, 그렇게 그 기업이 떡상할 수 있게 만든 사람들은 정말 거기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뺑이 까고 그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런 분들은 비정규직이나 뭐 그런 분들은 간접적인 영향이잖아요. 그러면 성과급도 간접적으로 줘야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의 정규직이야.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회사에서 뺑이를 너무 많이 쳤어. 맨날 야근하고 뭐 잡아 돌려지고 막 죽을 똥 살 똥 개고생하고 막 그랬어. 근데 그러고 나서 1년 딱 지나서 성과급이 들어오는 시즌이야. 근데 성과급이 딱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좀 적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은 거야 성과급이. 왜지? 하고서는 이제 딱 봤더니 그냥 거기 옆에 내 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하고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과급이 엠빵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좀 못돼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회사 그만둡니다. 저는 그냥 경쟁 회사로 이직해요. 나는 거기 안 있어. 나는 그런 회사에 있고 싶지 않아. 왜? 역차별이잖아 이거. 성과를 낸 건 난데 성과급은 엠빵이다? 이거는 역차별이죠. 그러면은 굳이 그 회사에 있을 이유가 없지. 당장 이직은 하지 않더라도 이직할 곳을 알아볼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길 거야. 아, 우리 회사 대기업에다가 복지도 좋고 성과급도 매년 빵빵하게 나오고 월급도 좋고 다닐만 해. 내가 막 잡아 돌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다닐만 해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그런 일이 한번 터지고 나면 이거? 라는 생각이 든다고. 계속 여기 다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어디 다른 회사를 찾아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런 게 사람 심리라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회사는 뭐 이제 볼 것도 없죠. 그냥 그냥 그런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그렇게 돼버린다? 노란봉투법 시행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겠지.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려고 하겠지. 그러면 이 나라도 그냥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독재로 가게 되고, 이재명도 독재로 가게 되고, 우리나라도 그냥 사회주의가 돼가고 나면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고, 뭐 저기 어디 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괜히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안에서 막 벌어먹기 힘든 거야. 일을 해봐야 일자리도 없고,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뭐 그렇지가 않으니까, 빨갛게 다 물들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월급도 적고 하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자리 찾아서 바깥으로 나가는 날이 금방 올 것 같다. 머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인들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뭐 돈을 벌게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죠. 이재명도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는 것 같아. 이재명은 지금 자기는 이재명은 뭐 그런 생각 하겠어. 그냥 당장 맛있는 과일 처먹고 비싼 과일 처먹고 비싼 샴푸 쓰고 좋은 샴푸 명품 샴푸 쓰면서 그냥 뭐 지금 그 알바노 하고 있는 거지. 뭐 아무튼 암울하다. 나라가 돌아가는 꼴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암울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암울한 궤도에 올라탔다. 사회주의라는 궤도에 발을 올려놨구나. 얼른 발을 빼야 되는데 이재명 뭐 탄핵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는데 탄핵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되겠습니까 이게?
아, 뜬구름 잡는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자꾸 윤석열 생각만 나고, 윤석열이 어퍼컷 하는 모습이 그립고, 윤석열이 어퍼컷 하는 모습이 다시 보고 싶고, 이렇게 윤석열이 이렇게 고개 도리도리 그때 막 이제 도리도리 할 때 뭐 도리도리 한다고 고개 이렇게 막 한다고 그거 갖다가 까고 막 사람들이 막 까고 그랬잖아요. 왜 한 곳을 쳐다보질 못하냐. 뭐 도리도리니 뭐 어쩌냐 저쩌니 막 별것도 아닌 것 같다 까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막 진지하게 얘기할 때는 되게 멋있어. 그게 딱 카리스마가 있어. 사람들이 그 모습에 이제 윤석열한테 반해서 윤석열을 뽑은 거겠지만 멋있어요. 카리스마 있고 그리고 확고해 생각이 자기 생각이 확고하다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자유주의에 대한 생각이 아주 확고하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잡아 돌려야 되는지 안다고 윤석열은.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웃을 때는 아 되게 귀여워요 윤석열이. 진짜 귀엽습니다. 그런 게 이제 많이 좀 그리워졌다. 보고 싶다. 그립다 윤석열.